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7월 1일부터 20일 수출액이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8%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부진으로 5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향한 국내외 제약사들의 경쟁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임상시험은 23개에 이르며 임상 전 단계에 있는 백신 후보 물질도 150여 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광복절인 토요일부터 사흘간의 연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부가 주식 개인 투자자 확대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크게 IPO 제도 개선, 개인 투자자 애로사항 개선,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겠습니다. 정보경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술 기업의 주가 급등과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우리 시장도 미국의 영향을 받는 모습이고요. 특히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언택트 관련주들의 강세로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하고 있는 화요일 장입니다. 특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 켜고 있고요. 종목별로 보시면 최근 인천을 비롯한 경기도, 파주 등 전국 각지에서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면서 관련주들 오르고 있죠. 오늘은 구충제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위원들과 함께 잠시 후 2시 50분부터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각 객장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경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현재 이 시각 객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오후로 갈수록 상승폭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선현물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역시 양시장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3,346억 원, 기관이 2,807억 원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LG이노텍 등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LG화학, 삼성전기,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종목들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은 시젠, 실리콘웍스, 동진세미캠, 코미팜 등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ABL바이오, JYP엔터테인먼트, KH바텍, 다원시스를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수급이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 속 양호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테마 같은 경우는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물테마가 강한 그런 모습이었지만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반대로 이제 뒤늦게 구충제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또 풍력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고요. 또 두산 관련된 그룹주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또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강세를 보였던 자동차 업종과 은행 업종이 아침에는 다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오후로 갈수록 다시 한번 빨간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장에 대한 전망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유럽 쪽에서 정상회담이 아직도 진통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는 합의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또 외국인의 매수가 중심이 된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들어올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수 상승, 지수와 방향성이 같은 이런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업종별 순환매, 테마별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이제 이번 주 계속해서 대형주의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 역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DB금융투자 디지털 컨설팅팀의 김현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수소 경제 선점을 위해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수소 경제로 전환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소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만 해도 지난 7월 8일 수소 육성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말씀하신 대로 70배 확장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우리 돈으로는 190조가 넘는 금액 1,400유로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수소 자동차 산업에서만 2년간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7조 원을 투입하고 그 외의 자금들에 대해서는 그 외에 수소 그린 관련된 곳들에 차곡차곡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소 관련 글로벌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도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포스트 코로나를 외치면서 각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 중요 투자처로 선정한 산업이 수소 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바로 지난주죠.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이 발표됐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중에 그린 뉴딜에서 총 60조 원 이상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2025년까지 이 그린 뉴딜 예산 중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만 18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등에도 13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발표로 인해서 수소와 관련된 주가들이 지난주까지 큰 시세를 준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국내 수소 관련주들의 최근 주가 동향은 어떤지 좀 살펴볼까요? 네, 국내 기업의 수소 관련주들이 지난주까지 굉장히 핫하고 많은 시세를 줬습니다. 수소 인프라 충전소 관련 기업들만 보더라도 JNK히터, EM코리아, 에코바이오, 수소 저장 장치 관련주인 세종공업, 일진다이아, 이지,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인 시노펙스, 동화성, 상하프론테크만 해도 이미 뉴스에 팔아라라는 느낌인지는 몰라도 그린 뉴딜 정책 발표에 따라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가 현재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유럽연합의 수소 육성 전략과 한국판 그린 뉴딜을 말씀드리면서 모두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정책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자동차가 수소 트럭을 첫 수출한 것처럼 이제 시작인 단계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작점에 어울릴 만한 한 가지 사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소 충전소 특수 목적 법인이 있는 것을 들어보셨는지요? 수소 에너지 네트워크라는 법인인데요. 2020년까지 정부는 310개 수소 충전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특수 목적 법인인 하이넷은 정부와 발맞추어 100개 이상의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할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하이넷의 주주 구성을 보면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 에어리퀴드 코리아, 코오릉 인더스트리, 효성중공업, JNK히터 이런 기업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향후 수소 충전소 및 그 인프라 확대를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 이 법인의 설립 취지라고 합니다. 수소에 관심이 있는 주주분들이라면, 투자자분들이라면 이 정도 내용은 참고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수소 시장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탑픽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수소 저장 장치 등 해서 여러 가지 시세를 이미 준 기업들을 말씀드렸고요. 이미 차익 실현 매물들이 쏟아지는 기업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장기적 수소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로템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고속철도와 고속전철 철도 사업으로 알고 계시는 기업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이미 900% 이상이라 발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여러 리포트들을 통해 올해 영업이익이 417억 이상일 것이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좋은 영업이익이 나오는 이유는 각종 매각 차익들이 인식될 예정입니다. 그린에어 매각 차익, 토시 매각 차익들이 약 500억 원을 육박한 순이익 인식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익 수익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3월 정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소 공급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 목적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소 리포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수소 충전소와 수소 생산 기지에 적용되는 필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를 설계하고 시공하고 수소 공급에 이르기까지 현대 로템이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넷이라고 하는 특수목적 법인의 2대 주주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수소 연료 전지 차량을 생산하고 현대 로템이 수소 인프라,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는 이 현대그룹의 시너지도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도 수소 생산기지 구축을 발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현대로템은 충북 충주에 수소 리포머 한 대를 공급하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강원도 삼척에도 수소 리포머 2대를 공급하기로 수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시작인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국내 수소 충전 설비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이 기업 현대로템을 집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짧게는 2만 원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3,500원을 말씀드리는데 목표가를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단기로 직전 정고점을 말씀드렸을 뿐 1년 이상 보고 가지고 가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대로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슈칼럼 이어갑니다. 네, 이슈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글로벌 시장이 참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요 며칠간 나스닥에서는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고 또 그 돈이 전통적인 가치주나 경기 민감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 시장이 또 급등을 했죠. 특히 아마존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현재 글로벌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하루하루 시황이 달라집니다. 한 며칠 동안 나스닥 쪽에서 차익 실현성의 매물이 나오고 반면에 그동안 좀 언더퍼폼하던 다우지수 쪽으로 지수가 좀 오르는가 했는데 어제는 다우가 또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기술주가 좀 모여있는 나스닥이 많이 올랐죠. 특히나 아마존닷컴 일간 차트 한번 띄워보 주신다면은 어제 아마존이 거의 한 나흘에 걸친 닷새에 가까운 그 하락폭 갖다가 어제 하루 만에 다 만회를 했습니다. 7.93%. 그리고 금년에 이미 73%나 올랐는 상황이거든요. 글쎄 이 아마존이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올랐을까 싶은데 그 다음 차트 보시면은 월간 차트가 저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빳빳해졌습니다. 지금 7월달 월봉 자체도 저렇게 상당히 짱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어제 이제 골드만을 비롯해서 한 두 군데 정도에서 지금이 한 3,300 근처인데 3,200 근처인데 이걸 갖다가 3,800달러까지 목표 제시를 한 거죠. 지금보다도 한 20% 가까이 더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차트는 또 재밌는 게요. 하루 전만 하더라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스닥의 아마존의 월간 차트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양상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주말에는
윗꼬리가 저렇게 크게 달렸죠. 아래쪽에 기술적 보조지표 보시다시피 저렇게 무거운 상태, 과매수 상태에서 저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은 통상적인 전통적인 분석으로 따지자면은 아마존은 고점 찍었나 싶은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요즘 그 뭡니까? 로빈후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을 갖다가 리드하고 있다는 그 스포츠 도박 배팅 도박 사이트 운영하던 데이브 포트노이의 그겁니다. 저 트위트인데요. 아래쪽에 작은 거 보면은 즉 짐 크레이머, CNBC의 그 유명한 짐 크레이머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 아마존 같은 주식들은 정말 truly insane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정말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주식 본 적이 없다라고 트위터를 올렸더니만 이걸 갖다 인용하고 나서 포트노이가 하는 말은 짐 크레이머 보고 짐이 내가 4개월 연속이나 얘기하지 않았더냐 수없이 얘기했단 말이지. Stocks only go up. 주식은 그저 오르는 거야. 지난 금요일 날 장 빠질 때도 우리 아마존 사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오르는 거 봐. 이러면서 저러고 있는 중입니다. 포트노이한테 짐 크레이머가 조롱당하는 시절. 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이제 리온 쿠프만이라 해서 여기도 나름대로 억만장자 자산 운용 회사 하나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하는 분이죠. 화면에 사진도 보다시피 원로급입니다. 원로급인데 그동안에 그것도 있었죠. 시비가 걸린 경우도 있었죠. 작년인가요? 저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내부 거래자 때문에 기소도 당하기도 하고 했는데, 자 이제 CNN 비즈니스하고의 이제 인터뷰 내용인데 내용인즉슨 지금 증시가 이런저런 리스크들을 갖다가 지금 무시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간과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옆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에서 숫자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377만 명, 사망자 14만 명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중국과의 미중 간의 관계 그리고 비의 문제, 부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런 상황이죠. 조금만 준비한 슬라이드 조금 더 보시면은 미국은 지금 여전히 과학이 아닌 정치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도에 나오는 미국 14개 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데 전부 다 주지사들이 이제 공화당 주지사들이죠. 아래쪽에 마스크를 쓴 조 바이든 지금 민주당 후보의 모습이나 이런 그리고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쪽에서의 지지자들의 마스크에 대한 비율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걱정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처럼 마스크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지금 좀 전에 이제 몇 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 저거 트위터를 저렇게 올렸네요. 요약하자면 그겁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착용해주는 거 이게 아주 애국적인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참 아마존 보면 놀라운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금 미루어 짐작한데 그저 밀리니까 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데이브 포트노이 같은 친구들이 밀리면 사면 된다 하는 이 학습 효과로 지금 또 확 잡아 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약간 미국 내에서의 숏셀들의 또 쇼카바링이 나오고 이런 흐름이 아닌가 짐작되어집니다. 그러면 백신 개발 기대감이 뉴욕 증시를 상승 주도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모더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세를 좀 보였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어제 모더나는 아니었지만 화이자라든지 영국 관련해서 또 치료제 얘기도 나오고 한 세 건 정도의 백신 관련한 좋은 뉴스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모더나 주가 한번 보시죠. 모더나 주가 보시면은 그 전날 많이 올랐습니다만 어제는 사실 한 13% 가까이 급락 마감을 했고요. 또 어제 뉴스의 또 주인공이었던 화이자 같은 경우도 일간 차트를 보시면은 상승, 급등, 개법으로 출발은 했습니다만 조금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죠. 하락 추세선에 머리를 대자 또 이렇게 밀리면서 크게 상승폭. 그래서 시황에서는 간단하게 백신 기대감 이런 식으로 설명은 했습니다만 백신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미국 정부와 공화당 쪽에서 이제 2차 경기 부양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했는데 그냥 기술주 쪽에서 매수가 한번 몰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 있었는지 소장님께서 좀 통상 짚어주시는 방식이 있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또 투자자분들께 미국 증시 점검 좀 해주실까요? 네, 다우지수 먼저 한번 보시면은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던 200일선을 갖다가 올라서긴 섰습니다. 그러나 아직 50일선하고 200일선 위치에서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다우가 가장 이렇게 좀 부진하죠. 아직도 금년 들어서 어제까지 마이너스 6.5%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난 3월 23일 날 큰 바닥을 찍었던 이후로 피보나치 타임존을 펼쳐보니까 앞으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또 기술적 변곡점 이달 말이죠. FOMC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S&P 500은 다우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입니다. 50일선 200일 뚫고 올라오죠.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번엔 타임존을 갖다가 지난 6월 11일 날 크게 장이 밀렸던 그때부터 한번 찍어보니까 또 비슷하게 겹쳐지는 것이 아까 3월 23일 날 찍었던 타임존과 겹칩니다. 이때도 이달 말 FOMC가 나름대로 중요한 모멘텀이 되겠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제 주간 실업수당에 600불 더 추가로 지급되던 거, 이 부분의 연장 여부도 그 부분 중요하겠다는 생각. 그리고 나스닥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금년 들어서 벌써 20% 올랐고요. 3월 저점 대비로는 48%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흐름이다 보니 나스닥은 지금 중국의 심천이나 우리 코스닥처럼 기술주 중심의 이런 지수들이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 증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급락이 나온 이후에 다소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폭락의 신호탄으로 봐도 좋을까요? 글쎄요. 그거보다는 중국 당국이 나름대로 잘 조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갖다가 고삐질이라고 말이나 소를 갖다가 이렇게 조절할 때 고삐를 이렇게 낚아채기도 하고 하면서 방향을 틀거나 조금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식인데, 상하이 종합지수 보시면은 여기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난주 목요일 날 크게 밀렸죠. 마오타이 그룹을 갖다가 중국 공산당에서 좀 이렇게 부정부패 그런 기업으로 낙인 찍으면서 그것도 하나의 제동을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하이 지수에서는 일단 노란색으로 올라오는 저 이동평균선 21선, 지금 같은 추세장에서는 나름대로 저 기술적 분석에서 추세선이라고 불려지는 저 21선이 너무나 우상향 빳빳하죠. 저기서 일단 지지력을 봤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어제 월요일 날 급반등 이후에 오늘 저렇게 너무 흥분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어떻게 보면 중국 당국이 원했던 중국 증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모습은 조금 다소 우려되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진짜 고점을 찾는 상황인지 아니면은 짧은 조정을 거치고 천천히 다지면서 올라가달라는 중국 당국의 바람대로 갈 장세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오타이주, 이른바 귀주 모태주 주가도 보시면은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지난 목요일 날 하루 중국의 마오타이주 이 주식에서만 30조, 나머지 또 이렇게 이런저런 백주, 고량주라 그러죠. 그쪽 회사들, 많은 회사들 한때 너댓 개가 또 한 30조에서 우리 돈으로 한 60조 원에 해당하는 시총이 지난 목요일 하루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씩 천천히 가자 하는 차원의 조정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사실 미국도 중국도 사실 애매합니다. 한번 신천 종합지수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천 종합지수 월간 차트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 벌써 한 29%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 2008년이나 2015년 같은 그 당시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그때 대비 여기저기 풀려나온 돈이 얼마며,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직 끝은 아닐 텐데 하는 생각도 들만은 합니다. 들만은 하나 진짜 보기 나름이에요. 시장에 아까 짐 크레이머도 얘기했습니다만, 내 평생에 이렇게 주식이 이런 식으로 오르는 거 처음 봤다 하는 그런 종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 증시도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 랠리를 갖다가 판단함에 있어서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충분히
많으실 테고, 아니야 이제 겨우 시작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 또 다를 겁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좀 과하다 하다가 이 정도까지 와버리니까 시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뭐 일반화해서 지금 이거는 가는 장이에요, 다 왔어요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국면입니다.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도 최근에 좀 주춤한 모습이에요. 오늘은 흐름이 나쁘지 않긴 한데 또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다고 보고 계신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 것이, 외국인도 하루 사고 하루 팔고 해서, 자,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기저적으로 순매수 기저를 보이는 거의 여부가 중요한데, 차트상으로는 그래요. 기술적으로는 코스피 일간 보시면은 지난 3월 13일 날, 3월 18일이었죠, 우리가. 그때 이제 바닥 찍고 올라온 이후에 한번 고점 찍고 밀렸고, 다우지수 뭐 1800포인트 빠진 다음날 우리도 짱점봉 나오고 했으나, 그 이후 지금 이렇게 반등 나오면서 2200 갔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안착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바로 직전 고점 6월 달에 찍었던 고점 올라섰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남아있는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어떤 타겟 내지는 저항 국면은 연중 고점 2277포인트 뭐 이렇게 짚어집니다. 왼쪽에 나오는 저기. 그런데 이거 뭐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은 뭐 하루 이틀 거리죠. 하루 이틀 거리고, 외국인들이 현물뿐만 아니라 지금 선물에서도 상당한 순매수를 보이면서 기관 매수까지 이끌어내고 해서 끌고 오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글쎄요, 이제 보기 나름입니다. 오른쪽 끝부분에 이제 6월달 고점 찍고 그 이후 흐름이 조금 이렇게 삼각형 패턴을 만들다가 여니까 좀 더 간다라고 봐줘야 될 것 같은데, 거래량에서나 RSI 같은 데서의 다이버전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다가 뭐 언제 또 조정이 다시 와도 이상할 것은 없는 그런 국면이고, 코스닥 차트만 보시더라도 코스닥도 조금은 이렇게 볼끝이 무뎌지는 듯한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급하게 많이 올라왔던 여파겠죠. 우리도 여기에 지난번 큰 바닥 찍었던 팬데믹 저점 이후에 타임존을 펼쳐보니까 향후 뭐 한 4, 5일 정도 후, 거래일 후, 그래서 이번 주말 내지는 다음 주 초, 그때쯤 가서 시장이 또 어떤 양상을 보여줄지도 한번 주목해 보시는, 며칠은 더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환율은 다시 또 1,200원대로 내려섰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죠. 그럴까요? 네, 지금 참 좀 전에 나왔던 뉴스가, 나흘에 걸쳐서 지금 EU 정상들이 EU 회복 기금이라고 하는 7,500억 유로 규모의 그 중에서 이제 얼마를 가지고 교부금 형태로 그냥 갖다 써라. 그리고 그 부담은 전체 EU 회원국들이 그냥 분담하는 식으로 할게. 나머지는 대출이라서 갚아라. 여기에서 7,500 유로 가운데 이제 처음에 5천억 유로 교부금, 2,500억 유로 대출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덴마크, 오스트리아, 또 어디입니까? 스웨덴 이런 쪽에 한 4개국 정도, 뭐 재정 모범국이라고도 해야 될 수도 있겠고, 재정 매파국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외신에서는 frugal four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라들이 이제 반대가 있어서 회의가 나흘에 걸쳤습니다만, 조금 이제 그 교부금으로 그냥 뿌려주는 식으로 하는 그 규모를 조금 이렇게 4천억 유로 안짝으로 좀 낮추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합의가 나왔다는 뉴스가 뭐 다우존스 보도를 통해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유로달러 일간 차트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지난 5월 16일이었나 18일이었나 그 무렵 독일의 양대 맹주라, 유럽 내의 양대 맹주라 할 수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이 두 사람이 갑자기 EU 회복 기금을 제안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로가 많이 올라왔죠. 물론 돈 풀기로 따지면 미국도 풀고 있고 유럽도 풀고 있고 일본도 풀고 있고 뭐 돈 안 푸는 데가 없습니다만, 누가 돈 많이 풀어서 그 통화 가치가 떨어지느냐,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에 무슨 뭐 어느 쪽이 더 경기가 좋으냐, 경기 좋은 쪽이 강세 아니냐, 이런 식의 패러다임보다는
지금 이걸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유로 강세 흐름은 저렇게 독일하고 프랑스가 나서서 어쨌거나 또 본질로 한번 이 국면을 타개해보자. 이태리 같은 애들 살려주자고 나오는 거 봐. 하니까 유로 쪽에 매수가 붙으면서 쭉 올라왔던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일간 차트에서 볼 수 있는 최근의 직전 고점. 그래서 1유로당 1.15달러가 딱 올라선다면 이제 진짜 새로운 국면이죠. 유로 강세, 달러 약세가 추세를 굳어진다라고 할 만한 흐름인데 또 재밌는 건 아까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유로 달러는 뭐 한 만빅에 못 미치는 한 3, 40핍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른바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파는 또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달러는 환율은 그냥 위클리 차트를 가져왔는데요. 1200원 아래로 내려선다 하더라도 지금 뭐 1190원 근처가면 또 이렇게 사자가 많아지고 하는 그 흐름은 아직까지도 그거 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바와 같이 1180원이 진짜 깨지는가를 한번 살펴보시죠. 그 1180원의 의미는 주간 일목균형표상에 지금 구름대 상단이기도 하고요. 저 우상향으로 끊어놓은 저렇게 추세선의 또 지지력이기도 맞물리기도 하는 그런 레벨입니다. 지금 흐름에서 1180원을 간다. 그러려면은 우리 코스피가 진짜 연중 고점 훑고 뭐 외국인들이 하루에 뭐 적어도 3, 4천억씩 사주고 하는 이런 흐름이 며칠간 계속 이어진다면 모를까. 1180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이네요. 지금 조금 오늘 봐서 시장 흐름 봐서는 이 장 이거 가는 겁니다. 뭐 버블이 됐건 뭐가 됐건 가는 장이에요라고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루하루가 다른 장이라서 이렇게 조금 쫓아가면서 또 많은 시장 경험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우리나 미국이나 할 것 없이 이 장 이거 좀 미친 거 아니야? 이런가 장에 시장에 질이 안 좋다는 거지. 돈 많은 거 말고는 사실 좋은 거 없습니다. 기업 실적도 미국도 작년 대비 뭐 한 반토막. 그래도 2분기는 나빴는 거 다 알았던 거고 3분기는 좋아질 거 아니야? 여전히 이런 기대감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너무 쉽게 주식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미국이나 한국이나 신진 개인 투자자 세력 이쪽에서의 어떤 강력한 저가 매수 의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시장을 강하게 몰고 가는 큰 요인으로 짐작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고요. 돈우어 리포트 바로 이어갑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 돈우어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주연 전문위원의 수익률 현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2시 20분 기준으로 살펴보는 이주연 전문위원의 수익률 현황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3.7% 마이너스 수익률 내고 있는데요. 코덱스 은선물, 한국카본 한빛 6%대 4%대 오르고 있고요. 동아화성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12.5% 오르면서 목표가 달성한 모습이고요. 국제약품 어제 추천해 주셨는데 오늘 오전장에 바로 10% 목표가를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유나이티드 제약, 유비케어, 한국알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다음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서키트, 코스모 신소재, 이글벨 확인해 보시면 코리아 서키트 11% 수익률 내고 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13%의 수익률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도 만나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아화성과 국제약품이 오늘 급등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 55.8%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함께해 주시 못하셔서 오늘 두 분의 전문위원과 오후장 공략주를 미리 살펴보는 특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정재훈 의원, 김선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 투자자분들이 공략해보면 좋을 만한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탑픽 종목 에코프로고요. 김선윤 전문위원의 탑픽 종목 한올바이오팜입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투자 포인트를 들어봐야겠죠. 정재훈 전문가부터 투자 포인트와 매매 포인트까지 함께 공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장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죠. 근데 이제 못 올라가 있던 그런 뭐 종목분들도 서서히 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들이 에코프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올해 기준으로만 보게 되면 최고 실적을 이어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2차 전지 쪽에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환경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올해 약 한 8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적 발표도 진행을 했습니다. 200억대의 영업이익이 기록을 했어요. 그럼 상반기 때 한 315억 정도 나왔었고요. 그러면 하반기 때 실적이 좀 더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주가에 대한 수준은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잡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상승에 있어서의 원동력은 첫 번째로 2차 전지 쪽이에요. 2차 전지 쪽에 있어서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죠. 장기 성장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그린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 관심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있죠. 뭐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수소 에너지 뭐 이런 쪽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환경 쪽에 있어서의 이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가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음 마지막 부분들을 좀 소개해 보면 수급적인 부분들도 나름 좀 괜찮아요. 뭐 최근 들어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뭐 장중입니다만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의 소폭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상승 추세는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32,000원짜리 때까지는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자리 때까지는 뭐 전고점권역, 뭐 박스 상단권역에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기 때문에 한 32,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점. 그리고 목표가로는 4만 원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에코프로 이야기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다음은 김선희 위원님의 한올바이오파마도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에 뭐 코로나 이슈 좀 많이 나왔어요. 오늘 시장에서도 뭐 코스피, 코스닥 쪽에 제약 바이오 굉장히 좀 급등하는 흐름을 좀 많이 보입니다. 한올바이오파마도 좀 관련주이긴 한데 좀 시장에 조금 관심을 좀 못 받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나 못 받고 있는데요. 우선은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그 대웅제약의 자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분이 한 32%가량 현재 이제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치료제 가운데 그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자, 중요한 점은 이 종목이 과연 얼마나 좀 성장할지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은 그 실적을 보면서 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실적을 열어보자면 뭐 그렇게 뛰어나진 않습니다. 영업이익 포인트가 작년에 조금 단기적으로 좀 일시적인 조금 상당히 좀 많이 나온 모습이 있어서 올해가 좀 비교되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2분기 흐름도 나쁘진 않을 것이란 좀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을 좀 보이고 있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급 포인트인데 중요하게 보는 점은 이거예요. 기관들이 계속적인 좀 매수 흐름이 좀 나와줍니다. 오늘도 잠정치로 매수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까지 치자면은 7거래일 연속 기관의 매수가 좀 잡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수를 좀 땡겨주는 모습이면 좀 이 종목 여지없이 좀 상승 흐름을 탑니다. 근데 전고점 자리에서 6월 달에 보여줬던 흐름은 아마 3만 7, 8천 원 자리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여기까지 노리는 건 아니에요. 어느 라인을 보냐면요. 바닥에서 좀 올려치는 라인인데 바닥 라인이 3월 달 바닥 라인 잡고요. 그다음에 이번 7월에 바닥 라인 여기 잡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라인에서 맞춰본다면은 요 박스권 라인이 좀 형성이 되지 않나 해서 박스권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 라인 잡고요. 올려주면은 요렇게 되는 모습인데 이 라인들 자체 위에 동그라미 제가 그리는 곳은 조금 고점에서 수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라 좀 판단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요 정도 갭, 요정 한 3만 원부터 해서 한 3만 5천 원 정도까지의 구간까지는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상승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닥에서 많이 올려친다면 더 큰 그림을 보겠죠. 더 차트를 더 확대해 보자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한 3만 원 후반대, 3만 7천 원, 8천 원대 라인 자체는요. 2018년부터 해가지고 2019년, 2020년 초반까지 해서 전부 다 고점에 해당하는 라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조금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한 라인이었다는 거죠. 이 흐름에서 본다면 지금은 다시 한번 이 갭에 해당하는 구간을 천천히 메꾸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수급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최근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외인도 매도가 나가지만 오늘은 양매수하는 모습이고, 이 흐름에서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잡는다면 쉽게 매도 흐름보다는 조금씩 더 매수 쪽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 매수가를 잡아볼게요. 매수가는 한 3만 원 정도 부근에서 천천히 좀 대응을 하시고, 많이 안 봅니다. 3만 원에서 10%만 보면요. 한 3만 3천 원 정도만 보면 됩니다. 3만 3천 원, 딱 10%만. 큰 수익 안 바라고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을 좀 구사하도록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잡아드리자면 한 2만 8천 원으로 좀 짧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2만 8천 원 라인 뭐 사실 깨면은 오히려 매수 구간이라 볼 수도 있는 자리지만, 그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 매수 들어가고 천천히 대응하시다가 짧게 한 10% 정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소개해 주시는 오후장 공략주 에코프로와 한올바이오파마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내일장 전략에 대해서도 좀 두 분께 미리 여쭤보고 싶은데요. 정재훈 위원님, 내일장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장이 안 끝났는데 벌써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장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좀 상당히 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 오늘 특히나 봐야 될 부분들이 수급적인 부분들이에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동반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게다가 선물까지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좀 집중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단기성 자금이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수급적인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부분들은 환율적인 부분들이에요. 어제 달러 인덱스가 좀 저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어요.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좀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원화도 강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원화 강세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으로 시장은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추가적으로 수급은 좀 개선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일단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 1,200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왔지만 좀 더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수급적으로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포인트를 잡고 수급적인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섹터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는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나 제약바이오 섹터 오늘도 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그린 에너지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종목군들, 섹터들의 흐름들이 좀 달라지고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게 포인트입니다. 사실 산업재 쪽 섹터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도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큰 틀로 봤을 때 2차 전지나 5G, 그다음에 수소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 특히나 뭐 수소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온다? 그건 모르겠어요. 다만 5G 쪽과 2차 쪽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성장, 이 부분들은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정부에 대한 정책 주기예요. 그러면서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 나왔었고요. 거기에다가 현대제철까지도 상승의 흐름들 좀 보여주죠. 결국은
언택트 쪽 주도 업종군들이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게 되면 산업재 쪽 섹터에서 어느 정도 키높이를 좀 맞출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언택트 쪽과 산업재 쪽의 중간에 있다라고 하는 삼성전자를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아마 시속 게임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관련주들 그리고 성장주들 뭐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재훈 위원님의 내일장 전략 들어봤고요. 김선희 위원님의 내일장 관련해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오늘 장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한 2시부터 해서 약간은 좀 조정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또다시 한 2시 반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좀 반등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오늘 장 그래도 오랜만에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았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개인만 5천억 이상의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외인과 기관이 양쪽에서 3천억 이상, 2천억 이상씩 매수가 들어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코스피에 비해서 조금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개인이 그래도 개인만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외인 기관은 매수가 좀 잡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흐름에 대해서 좀 기대가 많으실 것도 같아요. 내일가 어떻게 움직일까? 내일 시장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자체가 또 어떻게 움직일까? 또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로 인해서 IT 관련주들의 또 작은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까에 대해서 궁금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현재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올해 1월 달에 2277포인트 이상의 그림을 아직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게 코로나로 터지기 직전의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2300까지의 흐름은 우선은 지켜봐야 된다고 판단을 해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상승 자체가 2300포인트까지는 충분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외인과 기관들의 흐름에서 보자면 너무나 기관들이 많은 물량을 쏟아냈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뱉어낸 만큼 다시 주워 담아야 됩니다. 버린 만큼, 비운 만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7월 6일부터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도했던 물량들을 좀 더 담는다면은 아마 이번 주 한 주간 들어서 최소 기관들의 매수 흐름 자체는 5천억 이상이 좀 나와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다면 흐름이 여기서 이번 주 안으로도 2300 정도까지의 터치 가능성은 조금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조정이 살짝 나올지언정 다음 주엔 충분히 열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코스닥 쪽으로의 실적 발표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또 코스닥도 관심 가지셔야겠죠. 코스닥 지금 오늘 792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이긴 하지만 다음 주나 이번 주 빠르면은 800포인트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나오겠죠. 근데 충분히 가능한 게 오늘장 또 새벽에 나왔던 여러 소식들, 유럽발 이슈들, 천조 이상의 자금들 또 도와준다. 미국도 또 화답하겠죠. 여러 양쪽 완화. 그러니까 자금이 계속적으로 유동성장이 이어지면서 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어제 나스닥이 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큰 조정은 안 나올 거예요. 오른 만큼의 조정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약간의 조정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 내일도 한 번은 더 기대해 볼 수 있겠죠. 조금은 달리는 말처럼 보이지만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요. 시장 천천히 느긋하게 보시고 겁먹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최근에 급등주들 많은데 급등주 따라가시면 좀 너무 많이 물리시니까 바닥에서 좀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충분히 대응하시고요. 수익 내셔야 좋을 것 같고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코스닥 실적주들을 기관과 외인들이 담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는 꼭 잊지 마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소개해 주시는 오후장 공략주와 내일장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서울경제TV 정재훈, 서울경제TV 김선윤 검색하시면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더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종목 이야기 잠시 후 마감인바 60분의 승부에서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인바 60분의 승부가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